안녕하세요. 기태국어 스텝 1.5 복귀 테이프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텝 1.5 단계에서 어법의 완성 다룰 건데요. 1단원인 언어와 국어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4쪽부터 보겠습니다. 필수 문법에 먼저 의문론 이렇게 나와 있죠. 리뷰는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일단 의문론에서 의문과 의문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의문의 개념이나 의문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의문의 개념 같은 건 가볍게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의문이라는 것이 여전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개념 정의는 달라지지 않는데요. 크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요, 개별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자음, 모음, 반모음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비분절 의문 같은 거 개별 단위로 쪼갤 수 없는 의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로 다른 것을 발음할 때 묻어서 나타나는 의문이고요.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장단만이 비분절 의문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거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가볍게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문의 체계 얘는요, 표 가지고 복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크게 조음 위치, 자음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조음 방법, 그리고 소리의 세기, 그리고 공명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표 통해서 확인할까요? 그죠? 자, 먼저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음, 영국의음, 후음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눕니다. 그죠? 일단 파열음 계열에 들어가는 게 바닷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찰음, 마찰음의 잠수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 유음의 모노레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비음에서 연국의음인 이음 같은 경우는 얘는 어디에서만 실현되는 거예요? 받침 종성에서만 실현되는 거죠. 초성에 적는 이음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의문이고요. 그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비음과 유음에 해당하는 모노레일 이렇게 네 개가 울림 소리에 포함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는 가볍게 보시고요. 모두 울림 소리입니다.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을 하죠. 자, 단모음 같은 경우에 뭐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죠. 혀의 앞뒤, 혀의 높이,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혀의 앞뒤 기준, 전설, 후설,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고중저,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 평원, 평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자, 지위, 그죠? 지위 제외해, 지위를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근무처가 되죠. 그래서 근무처 조화 이렇게 해서 암기했습니다. 그죠? 지위 제외해 근무처 조화 해가지고요. 일단 단모음 체계 같은 거 이것도 단순 암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중 모음이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 반모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반모음 같은 경우에 그죠? 이중 모음을 발음할 때 짧게 발음되는 모음 이런 것들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이중 모음은 기본적으로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시험에서 이중모음의 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만 이거 표준 발음법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 순서에 따라서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이렇게 나누고요. 상향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반모음 먼저 발음하고 단모음이 나중에 발음되는 거고요. 하향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자 단모음을 먼저 발음하고 반모음을 나중에 발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계 이중모음이라는 거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요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우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이라는 거 반모음 오우가 들어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음절 뭡니까? 발음될 수 있는 한 뭉치의 소리로 이루어진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국어의 음절 구조 같은 경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의문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의문의 변동 같은 거죠.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죠. 그래서 특정 단어를 준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의문 변동의 유형 같은 거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의문 변동의 유형은요. 기본적으로 떠올려 보죠. 크게
교체, 축약, 그 다음에 탈락, 첨가 이렇게 나누죠. 교체 같은 경우에 다른 말로 대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음운 변동의 유형을 도식화하는 것들도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음운 변동 같은 경우에 나중에 확장되면 음운의 개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교체가 일어나면, 즉 대치가 일어나면 음운 변동 전후에 개수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고요. 그 다음에 첨가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 가볍게 환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음운의 교체, 대치 범주와 관련해 가지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이기 때문에 이 이외의 것들이 오면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건데 음운의 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결과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표준 발음법의 기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말, 단어의 맨 끝이나 자음악, 그 다음에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수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수 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잖아요. 왜냐하면 연음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조건들을 외우지 않아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음운의 동화 범주에서요. 그죠? 동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음운이 만나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같아지거나 다른 음운과 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범주로 본다고 했어요? 예, 교체. 대치의 범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자음 동화 같은 거 그죠? 자음끼리 만나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좋은 방법의 변화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비음화라고 하게 되면 인접한 비음 때문에 그죠?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유음화 같은 경우는요. 인접한 유음 때문에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비음화나 유음화의 조건 같은 것들은 스텝 1에서 표준 발음법 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비음화 같은 경우에 갈대밭 나무, 아노미 나무, 그 다음에 메아리, 마음눈, 그리고 군발이, 어머니 이렇게 배웠고요. 유음화는 기본적으로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 나타나는데 다만 니은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는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 방향이나 변화 정도 같은 경우는요.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음화나 유음화 이런 것이 인접한 음운과 좋은 방법이 같아지면서 원래 비음이나 유음이 아니었던 것이 좋은 방법이 비음이나 유음으로 바뀌는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동화의 범주, 즉 교체 범주에서 국의 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받침, 디귿, 티읕이 뭡니까? 예,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이 말 그대로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굉장히 일상적인 현상이고요. 국의음화의 원인 같은 건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되고요. 국의음화 적용할 때 이를테면 끝소리가 디귿인 형태소가 히읗을 초성으로 가진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에도 국의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를테면 거치다 같은 거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디귿과 히읗이 티읕으로 축약된 다음에 이렇게 국의음화가 일어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준 발음법으로 살짝 확장하면 국의음화라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 즉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닐 때는요. 국의음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라고 발음해야지 겉으로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밭을이라고 발음해야지 밭을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화 관련해 가지고요. 이모음 역행 동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왜 이모음 역행 동화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모음 역행 동화 관련해 가지고는요. 말 그대로 표준어, 표준 발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 아지랑이라고 쓰고 발음해야 한다는 거. 이미 스텝 1의 소리가요. 그죠? 건더기. 그죠? 그 다음에 가랑이. 그리고 덤터기. 아지랑이 이런 어휘를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지랑이 같은 거 여기에 또 한번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냄비나 불붙기 하다 그랬을 때는 댕기다. 그 다음에 세 개 집어 던지다. 동댕이 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의미 내기가 붙고요. 그 다음에 장인이 아닐 때는 쟁이가 붙는다는 거. 이모음 역행동화 연결하는 것보다는요. 표준어 범주에서 정리해 두시는 게 깔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모음 조화라는 거 있어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뭉치려는 건데 다만 모음 조화도요. 현대 국어에 규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셔야 되죠. 모음 조화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인 것들 이런 어휘가 중요합니다. 여러 번 봤던 거죠. 그래서 깡충 깡충 그다음에 단출하다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오뚜기 속꿉장난 이런 어휘들 모음 조화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인 것들 이 문제들은요. 이 단어들은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깨졌다 이런 차원보다는요. 다음 중 표준어인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잘 나오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굳이 음운 변동 현상과 관련 짓기보다는요. 표준어 범주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스텝 1.5 1강 복귀 테이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